여러분, 코스피가 2022년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25.17%나 떨어졌어요. 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웬만한 위기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유동성을 장난 아니게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유동성이 소비로 가고 또 투자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투자도 직접 투자 말입니다. 자산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집값 올렸죠.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집값 올렸죠. 실제로 집값을 집값도 많이 올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가 봐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꼬꾸라진 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 뿌리고 2021년 돈 뿌리고 선거 때마다 뿌리고 또 뿌렸죠. 그 현금 살포가 결국은 말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특히 주식시장에는 그 여파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왜 식었습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식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것이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주가가 쭉 빠지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올해만 25.17%. 올해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1년 7월 6일 날 보세요. 코스피가 3,305.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예,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2,155.49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점 대비해 보면 34.79%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예, 시장의 어떤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의 변화는요, 여러분 2021년까지 주가는 쭉 끝간데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습니다. 사실 따라 떨어진 시점을 보면 2022년 1월 27일 보세요. 2614.49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3305.21에서 2614.49까지 빠졌으니까 20.89%가 그대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1월 27일 이후로 7월 6일까지 또 쭉 빠지기 시작해요. 2292.01까지 빠졌으니까 말입니다. 이때가 30.65%가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또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9월 30일에 2155.49 34.79%까지 빠졌죠.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런데 2022년 12월 29일 마감을 보세요. 2236.40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얼마나 더 떨어질런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더 떨어질런지. 물론 대주주에 대한 과세 그 기준이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아서 아마도 1월에는 랠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실적을 만약에 받쳐주지 못한다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대주주 어떤 기준에 이게 들어가서 세금을 폭탄 맞는 것 때문에 많이 팔았지만 그게 아마 1월 초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미치겠지만 그 이후로 실적이 이제 바탕을 둬야 되는데 게다가 금리도 1월 13일 날 올리잖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코스닥은요,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시장은요, 우리가 예의주시 진짜 해야 돼요. 예의주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회가 있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기회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연초 첫 거래일 대비입니다. 그럼 첫 거래일 대비 종가 기준을 보면 23.70%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은 33.29%가 빠졌고요. 미국 나스닥은 34.61%고요. 러시아야 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40.81% 떨어졌으니까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축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8.89%가 떨어졌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많이 빠졌고 미국 중에서는 다우산업지수 9.14% 떨어졌고요. 영국은 의외로 덜 떨어졌습니다. 0.56%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올라간 거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인도도 올라갔고 아르헨티나도 올라갔고 터키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뭐 올라갔다고 해야 될지 터키 같은 경우는 보면 워낙 시장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코스닥까지도 이렇게 34.30%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거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을 때 2020년 3월 19일에 428.35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 679.29까지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지금 679.29면요. 651.59 작년 10월 13일 날 기록했던 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저는 냉철히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는 뭐 주식시장의 핵심이 금리인데 금리 올릴 거예요. 미국은 2023년 2월 1일 날도 올릴 거고요. 2023년 올해입니다. 3월인가요? 3월 21일 날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금리가 올리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B2가 불가능해지잖아요. B2가.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B2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하든 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말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위기별로 보면 쭉쭉 내려가는 거 많죠. IMF 외환위기 때는요.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었느냐. 1996년에 보세요. 26.24%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떨어진 거 아마 이거보다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작년에 이미 24.89%가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1997년에 42.21%가 빠졌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 50.92%가 빠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0.73%가 빠졌고요. 우리는 여기서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도 올해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1996년에 26.24%가 떨어졌죠. 2022년에 24.89%가 떨어졌죠. 9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IMF 때 42.21%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기업의 실적이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 50% 이상으로 떨어진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난리 날 거.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분기에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면 그 충격파는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몰릴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아직까지 수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찾아들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1분기가 만만치 않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4월에 발표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수출이 줄어드는 건 매월 나오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은 저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거든요. 예상보다 나쁩니다. 예, 게다가 삼성이나 LG의 실적이 죄송합니다. SK의 실적이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도 너무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시장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요즘 같을 때는 반드시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지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IMF 외환위기 때 1996년입니다. 이때 떨어진 게 주가가 26.24%가 96년은 뭐 IMF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1998년이 가장 어려웠잖아요. 예, 1997년 10월 27일인가요?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온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떨어진 게 42.21%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이 IMF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속 이게 시황 설명하듯이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아마 97년처럼 경제가 나빠질까 솔직히 걱정 엄청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